컴퓨터 타이핑만 하고 있는데 왜 생기느냐? 더 세게 딱 당기면 뜯어질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잡아당기게 돼? 골프를 친다거나 테니스를 치다 보면 빗 맞는 경우는 항상 있잖아요. 선수들도 빗 맞고 다치는데 누적 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방입규형의 김규형 원장입니다. 우선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팔꿈치 쪽에서 좀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포츠들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통증이 좀 느껴지실까요? 요즘에는 팔을 접을 때나 펼 때나 통증이 다 느껴져요. 그 대부분의 테니스 골프 엘보는 손목을 움직일 때 나타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팔꿈치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들이네요. 일반적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의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이게 왜 생기는지 좀 그 원인이 궁금하더라고요. 외측 상과염이라고 불러요. 테니스 엘보는 이 팔꿈치 여기 접히는 이 선에서 바깥쪽에 있는 팔꿈치 이 뼈가 가장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 주변에 여러 개의 힘줄이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안쪽에 생기는 것은 내측 상과염이라고 해서 만져보시면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만나는 힘줄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골프 엘보라고 보면 됩니다.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생기는 골 부착부 병변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방에 이렇게 우리가 끈이 달려 있는데 끈을 계속 당기고 있다가 거기를 더 세게 딱 당기면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뜯어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테니스나 골프라고 하면 연상되는 동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동작들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프나 테니스를 즐기지 않는데 회사에서 나는 컴퓨터 타이핑만 하고 있는데 왜 생기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육의 긴장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육 톤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면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게 되죠. 에너지 고갈이 나타나게 되면 뻣뻣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잡고 있는 힘줄 부위가 뼈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힘줄에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잡아당기게 돼? 라고 하는 거죠. 무리하게 계속 쓸데없이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좀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리고 팔을 편안하게 가장 좋은 바른 자세로 지속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해주시면 좋아지겠죠. 이게 사람마다 좀 상태가 좀 달라요. 증상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가벼우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이제 병원을 잘 안 가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운동을 그래서 많이 쉬시게 되거나 그냥 나을 때까지 보통 기다리시거든요. 약해진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또는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로는 병을 딸 때 힘들어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휴식만으로는 사실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스스로 재생이 잘 되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어떤 치료적인 자극을 가해서 치유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죠. 가장 이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은 이 양치질도 힘들고 숟가락질도 힘든, 저 너무 많이 힘들어요 라고 이제 하시면서 오시는데 근육이 너무나 과긴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침치료나 추나치료 같은 걸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줄 것, 열감이 느껴지는 염증 상태라고 하면 가볍게 아이싱을 수시로 해주실 것. 스트레칭은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팔을 쭉 뻗었을 때 뒤로 해서 아프죠. 이러면 뭐였죠? 테니스 엘보. 이 아래쪽으로 많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릴 때 여기서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이게 잘 늘어나고 다시 수축하기 편해지게끔 도와줘야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하면 아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반대쪽으로 손을 대시고요. 우선 주먹을 한번 잡을게요. 손을 펴고 하시는 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고 주먹을 졌을 때만 아픈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편한 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손목을 뒤로 젖히면서 이 손은 밑으로 눌러주세요. 서로 밀면서 이렇게 버텨주세요. 버틸 때 그 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의 30% 정도가 좋아요. 한 5초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할 때보다 더 많은 가동 범위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테니스 엘보는 이렇고요.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엘보는 안쪽이죠. 안쪽이니까 여기서 잡아당길 때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펼 때 만약에 더 이상 펴기가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스트레칭만 하고 끝내시죠. 일단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얘를 서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위에서는 살짝 눌러주세요.
요 손은 힘을 빼시고 얘가 살짝 당겨주시는 거죠. 밀기 한 다음에 한쪽은 힘을 빼주는 거. 전문적인 용어로 근에너지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보호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거 믿고 더 쓰면 안 되는 거죠. 쉬어야 줘야 되는데 일종의 부상 투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쓰겠지만 실제로 손목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보호대만으로 나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보호대 하시는 분들은 잘 때 하면 안 돼. 혈액순환이 더 안 되죠. 계속 조이고 있는 방식이니까. 근데 여기가 불안하신 분들은 펜 잡으시는 분들이나 손을 이렇게 워낙에 힘을 많이 써야 되시는 분들은 타이트한 방식의 보호대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손목 강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건이나 폼롤러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다 괜찮아요. 폼롤러는 이제 눌러서 근막을 이완해 준다는 방식이고 수축됐던 부분이 좀 더 마사지가 되면서 릴렉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마사지건은 보통 두드려서 그 부분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괄사는 조금 더 깊숙하게 눌러서 그 자리가 강한 자극을 주게 하는 것들이니까요. 갖고 계시는 도구들이 있으면 적당한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본인이 하고 나서 너무 2, 3일 이상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강도가 센 거니까요. 너무 강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 받아도 되나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서 하고 나서 더 아프신 분들이 있어. 너무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걸로 인한 피로 물질이 누적이 되면서 안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봐요. 오히려 근육이 더 굳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이런 치료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자극은 필요해요. 그래서 엘보 운동을 밴드도 괜찮고요. 가볍게 느슨하게 천천히 운동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 충격파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해줘서 받았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 안 아프게 한방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한의원에는 기본적으로 침 또는 약침 치료, 그리고 근육의 이완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수기적인 순화 치료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침 자체는 근육의 긴장도도 많이 떨어주고요. 염증이 진행되는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도 줘요. 한약재를 추출한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이걸 약침이라고 불러요. 효과적인 것들은 홍화약침이나 녹용약침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홍화는 일종의 어혈약에 속해요.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인대 부위에 나왔을 때는 인대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녹용약침은 좀 더 허증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이 더딘 사람들에게 나아주는 게 녹용약침이에요. 이 녹용의 추출물을 잘 회복되지 않는 인대 자리나 근육에 영양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주사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염증이 좀 심할 때는 벌에서 나온 독을 이용하는 벌침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한방에서는 봉약침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부러 벌 쏘이는 치료를 옛날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좀 더 정제를 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면역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염증에서 회복되는 기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그 mRNA 발현을 억제해준다 라고 이제 연구들도 나와 있어요. 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침들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맞는 게 좋은지? 치료 목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염 효과를 더 바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만성화 상태에서 치유를 촉진시킬 것인지, 근육의 긴장도만 좀 떨어뜨려 줄 것인지, 목표에 따라서 치료에 들어가는 약침 종류나 치료 빈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되게 타이트하게 치료하시는 분들은 매일 연속으로 치료하기도 하세요. 좀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좀 만성화된 경우에 힘줄이나 인대들이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은 짧게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좀 기다려 주어야 돼요. 치료 간격도 실제로 일주일에 2회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가 가장 많은 빈도라고. 치료 비용은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비급여 치료에서 병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작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 10만원도 받을 수도 있어요. 터널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저처럼 엘보가 아픈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가 달라요. 똑같이 손가락이나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손가락 자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 손목, 이 아래쪽에 있는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힘줄하고 신경이 지나가요. 이 자리에 어떤 염증이나 압박 소견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갖고 있고요. 엘보는 손목을 움직였을 때, 또는 손가락도 물론 작동을 합니다. 그때 이 팔꿈치 쪽에서 나타나는 힘줄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미 갖고 있는 환자가 이 엘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연관성은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 특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평소에 손 쓰는 방식이 있어요. 손가락을 또 위주로 쓰느냐, 손목의 움직임을 위주로 쓰시느냐, 골프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 활동의 특정한 부분에 쓰는 거나, 그거는 어디에 과사용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유병률의 차이 사람마다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이 통증이 어깨로나 쭉 전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힘을 적게 쓰는데 우리 어딘가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들기 힘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당겨서 들어요. 어깨도 아프겠죠. 가볍게는 근육통에서부터 많게는 경추나 척추 쪽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무언가 몸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으로 하시기 전에 이것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팔꿈치 건강에 정말 최악인 자세를 꼽아주신다면 대체로 골프나 테니스 엘보가 오는 경우는 손에 힘을 꽉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이 가해졌을 때예요. 근데 그게 인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순간적인 힘이지만 반복되는, 누적되는 손상들이 많아요. 한 번에 인대가 끊어졌어 또는 근육이 파열됐어, 이거는 매크로 트라우마라고 해서 큰 손상이에요. 대부분 수술하는 쪽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 트라우마, 미세 손상 한 것들은 조그마한 조직들이 손상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데, 실제로 스포츠 환경에서는 그것들을 다 예측하고 우리가 대응은 할 수가 없죠. 골프를 친다거나 테니스를 치다 보면 빗 맞는 경우는 항상 있잖아요. 선수들도 빗 맞고 다치는데 빗 맞는 상황이 누적의 부하를 걸어서 손상을 계속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팔꿈치 통증,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날려주는 한방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방 입교형 다음에도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